자, 솔루션형 인간이,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니까는 솔루션 문제를 풀려면은,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많이 개발을 하려면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그 사업 모델은 과거의 제조업 시대와 달리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의 앱스토어라는 사업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디어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솔루션형 인간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지금 솔루션형 인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럼 솔루션형 인간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풀면요?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찾아냈으면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이게 솔루션형 인간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은 기본적으로 저는 자율형 인간, 아까 자율노동을 제가 이제 테마로 잡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자율형 인간, 공감형 인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자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유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자율하고 자유는 다른 말입니다. 자유는 뭐냐면 개인의 자유가 모두의 자유 속에서 가능하다는 이런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화두를 던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모두가 그러니까는 평화를 얻기 전에 개인이 평화를 얻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모두가 코로나에서 그러니까 해방이 돼야지만이 각 개인들도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일부가 그러니까는 저기 후진국가 국민들은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아직 그러니까는 벗어나지 못했어. 그럼 그게 또 전파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의 자유 속에서만 개인의 자유도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자율입니다. 자율은요, 말은 쉬워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좀 이제 머리통이 커지면서 부모님들이 잔소리 하게 되면은 이러죠.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죠. 내가 알아서 잘 못하잖아요. 근데요. 이 자율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그러니까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자율형 인간만이 소통이 가능하고 상대방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고 또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자유 속에서 나의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율형 인간, 그래서 그런 인간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기업들이한테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 플랫폼을 구축을 하다 보니까는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찾아내서도 혼자서는 해결 못 합니다. 왜? 오늘날은 기술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복합화되어 있다 보니까 융합화되어 있고 복합화되어 있다 보니까 혼자만의 저거가지고 안 돼요. 해결 못 해요.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만 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직원을 뽑을 때 두 가지 기준을 뽑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수행할 직무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는가 없는가. 좋은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거 중요치가 않아요.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수행할 직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만 뭐가 나옵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자기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그 새로운 기술들에 계속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가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아이디어도 안 나오죠. 자기가 흥미가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분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혼자서 잘하는 사람은 혼자서 일 잘하는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구글이 찾는 이게 구글만이 아니라요. 플랫폼 사업 모델들은 다 이런 직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지금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에 비대면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중요되면서 유연근무 시스템 도입이 굉장히 활발화되고 있잖아요. 예? 스마트 워크는 이미 가능해졌고요. 그렇죠?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5G뿐만 아니라 AR,
VR, MR 이런 가상현실 이런 기술들도 발달하다 보니까는 예? 발달하다 보니까는 원격 근무도 원격 노동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노동도 가능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유연 근무를 시도를 지금 하고 있죠. 구글이 지금 올해 9월 달부터 일주일에 이틀은 재택근무하고 3일은 그러니까는 출근을 해가지고 출근하는데 왜 출근하느냐?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 동안은 혼자서 그러니까 하다가 3일은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는 날로 이걸 이제 실험을 하려고 이제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구글이요. 자, 그럼 우리가 이틀 동안 각 개인이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율적으로 노동을 할 때 자율적으로 노동을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율적으로 노동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업에 그러니까 출근시켜가지고 상사가 감시를 하죠. 딴짓 하나 안 하나. 출근해가지고 주식 체크나 하고 앉아있고 이러지 않나 안 하나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예? 그래서 직원이 그러니까 열심히 일에 집중하는 것도록 감시하는 게 그게 굉장히 상사의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근데 우리가 자기가 만약에 흥미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퇴근하고 나서도 집에 가면서 지하철에서 그 일에 몰입하고 있죠. 자기가 하던 일에 몰입을 하죠. 빠져 있죠.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어디서 노동하냐가 아무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에서 일을 하냐가. 중요한 건 뭐냐? 어느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생산성을 높이고 어느 게 가장 그러니까 효과가 높으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나는 이렇게 가다가 좀 산책을 하고 싶어. 근데 산책을 하는 것은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이거는 뭡니까? 노동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산책을 하는 게 오히려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경제학 책에서는 경영학 책에서는 노동은 그러니까는 강제로 그러니까는 하는 그래서 만족이 수반되지 않는 그래서 뭐냐면 대신 임금으로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보상받는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 사업 모델에서는요. 노동하고 여가가 구분이 안 되집니다. 예?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소위 말해서 휴게실 같은데 소파에 이렇게 이렇게 기대가지고 눈 감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뭡니까요? 생각이 이렇게 빠지는 것이 그 속에서 좀 자기가 이렇게 그 소파에서 쉬면서 있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노동하고 전통적인 노동하고 여가하고가 이게 경계가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느냐? 플랫폼 사업 모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찾아내는 건데 문제를 찾아내려면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자기가 가장 이 원하는 환경, 자유로운 환경에서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 사무실에다가 갖다가 집어넣고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만들어내라고 짜내봤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적합한 환경을 스스로 선택을 해가지고 예? 산책을 하던 아니면 휴게실에 앉아서 그러니까는 좀 생각에 빠지던 예? 이런 자율근무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즉 뭐냐면은 앞으로 성공하는 기업들은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무 조직 형태를 갖고 있느냐
자율노동 집단입니다. 자율노동 집단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노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자율노동 집단은 뭐냐면요. 그 집단들한테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치권을 주고 독립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니네 스스로 그러니까는 과제도 설정을 하고 심지어는요. 그리고 뭐냐면 거기서 각자의 역할도 스스로들이 정하고, 예?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도 스스로 결정을 하는. 그래서 그 집단에게 뭐냐면은 이 독립성을 주는 겁니다. 자치성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팀의 구성원들이 그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예?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것이 그러니까는 관심 있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게 자율적인 그러니까 노동 집단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흥미가 있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팀이라면은 왜 팀을 짜요?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다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각자가 이 아이디어가 있다가 서로가 자기 아이디어를 소개하다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팀원들 사이에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 사이에서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협력도 필요하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흥미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많이 발휘시키려면은 자율적인 노동 집단이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는 이 노동 단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기업은 이런 식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조직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기업도 뭐냐면은 이 성과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배분도 그러니까는 이것도 굉장히 유연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유연하게. 우리 최근에 보게 되면 MZ 세대들이 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성과금 저기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들 막 내고 왔다는 이런 뉴스 나오죠. 그들은 뭐냐면 자기가 한 만큼 역할을 한 만큼 소위 말해서 배분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공정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율적인 노동 집단에서는 공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공정성이 유지가 돼야지만 협력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공정하게 배분을 안 해줘. 기업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버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뭐냐면 얼마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구성원들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앞으로는요. 예? 기업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도 바뀌어야 될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는 직원들을 많이 확보하냐가 그 기업의 가치를 결정한다고요. 그러려면은 그러한 직원들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배분도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성과도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노동 집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1조 달러, 2조 달러로 이렇게 기업 가치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퇴보합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퇴보해요. IBM,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 이런 기업들 퇴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노동력으로 우리가 인적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학을 나오고 대학 나온 사람이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임금이 높은 이유는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종래의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폴라니가 일찍이 지식은 두 가지 종류의 지식으로 나눴죠. 명시지, 익스플리시트 이렇게 드러나는 지식, 그 다음에 암묵적 지식, 테시트 날리지라 해가지고요. 암묵적 지식, 암묵지라고도 얘기하고 그러죠. 그런데 명시적인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문서나 매뉴얼처럼 우리가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과 공유가 가능한 거. 우리 책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데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지식 있잖아요. 그럼 표출할 수 있는 지식은 코드화가 가능하죠. 코드화가. 그렇죠? 코드화가 가능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달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공유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지식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지식은 뭐냐면은 언어나 이미지로 표현이 안 되는 거 있죠. 언어나 이미지로 표현이 안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암묵지라고 해요. 이건 뭡니까요? 그냥 경험이라든가 학습에 의해서 그냥 쌓인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이제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수십 년간 음식을 하면서 만들어진 이 손맛이 이걸 그러니까 매뉴얼 이걸 문자로 이거를 표현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축적된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코드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공유시키기도 힘들죠. 확산시키기도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암묵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가 연결을 해야지만이 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즉 명시적인 지식은 코드화 시킬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지식은 AI로 다 대체가 됩니다. AI로 다 대체가 되죠. 디지털 기술로 다 대체가 되진다고요. 근데 암묵적인 지식은 AI나 디지털 기술로 대체를 못하죠.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노동력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노동력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을 업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못하는 업무는 뭐냐? 바로 암묵적인 지식, 암묵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과거에 20세기 살았던 우리 기성세대들은 명시적인 지식, 형식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습득했던 거예요. 예? 습득했는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건 왜? AI가 훨씬 더 잘해요. 예? 그럼 암묵지가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한테 여전히 뭐냐면 우리는 형식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시대의 부적응자로 만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교육이요. 자, 우리가 지금 플랫폼이라는 이런 사업 모델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기술이 그러니까 인터넷과 IT 혁명과 데이터 지능 혁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산업은 뭐냐면 과거 제조업 때는 자본이 주도했고 노동은 자본의 보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데이터와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이 경제 활동이 되고 있어요.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명시지가 아니라 뭐냐면 스스로 그러니까 답을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고, 예?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암묵지가 형성되는 겁니다. 암묵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생들 초등학교 때부터 쭉 했는데 뭘만 했어요? 표준화된 지식만 습득을 계속 해온 거예요. 예? 암묵지가 없잖아요. 암묵지가. 예? 암묵지가 없어요. 그렇죠? 암묵지는 코드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암묵지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필요하죠. 소통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역량 없는 사람은 이제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도 필요 없어요. 예?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그래야지만 협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소셜 스킬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그냥 스킬이라고 그러죠. 스킬, 숙련이라 해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요,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주고, 그 찾아낸 것을 그러니까는 그것을 계속 뭡니까요? 개발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데, 교수님, 아이들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맡기게 되면은 아이들 다 게임이나 하고 축구나 하고 아이들 그런 거 좋아하니까요.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학습 단계에서
학습 단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뭐 자기가 사는 지역에 저는 저 은평구 쪽에 사는데 그 지역에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 우리 지역을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 친화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꾸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겠는가. 이런 거를 아이들이 서로 팀을 짜가지고 서로가 그것을 그러니까 이 방안을 찾아내게 하고 그런 거를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그건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기존에 없는 것에서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하다 보면요.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성취하게 되면요. 아이들은요. 그것이 굉장히 뭐냐면 자기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그냥 방치했을 때 지금같이 그러니까는 교과 과정에 공부만 시키다 보니까 그 압박 속에서 해방됐을 때 게임이나 하고 축구나 하고 그러려는 것이죠. 교과 과정에서 스스로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찾아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게 되면요. 그것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뭡니까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죠.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찾아낸 다음에 찾아내고 그다음에 혼자서 못 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과 연결을 해야 되는 거. 아까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함께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4C 역량이라고 하죠. 4C 역량. 크리에이티비티, 크리티컬 싱킹. 이게 바로 뭡니까요? 새로운 거, 다른 것을 찾아내는 이런 역량이고요. 찾아냈으면 그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코어퍼레이션. 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요? 아까 봐보세요. 솔루션형 인간이 바로 이거예요. 솔루션 인간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솔루션형 인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혁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학교는 어떤 거냐? 저는 이거 분재형 교육이라고 해요. 분재 아시죠? 분재. 이쁘게 하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커다란 나무를 조그맣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게 사람들의 그러니까 눈에 좀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든 이 나무들이요. 그렇죠? 분재요. 우리는 아이들을 분재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누구냐? 부모와 그러니까는 선생들, 기성세대의 그들이 그러니까는 설정한 인간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해봤죠. 기성세대가 만든 기성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키워가지고는 자율노동이, 우리가 분재를 저 들판에다 갖다 놓으면은 잘 못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자율노동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가치를 솔루션형 인간은 바로 자율노동을 하는 이런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율노동이라는 하는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새로운 답을 찾아서 또 그다음에 그걸 함께 그러니까 그 답을 만들어가는 이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쭉 해가야 되는 거예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경험을 성취했을 때 그게 하나의 암묵지가 되고, 예? 그렇게 해야지만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요. 우리는 창업 역량은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그냥 창업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디지털 기술 환경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산업만 육성하면 뭐합니까? 5G라는 어떤 하나의 기술적인 것만, 이 기술만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하면 뭐 하냐고요. 사람이 거기에 사람이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못 만들어낸다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학교라는 건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아이들이 기존에 없던 것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예? 이런 것을 그러니까는 하도록 그러니까 지원하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 아이들은 뭐냐면 놀면서 할 수도 있고 같이 함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을 짜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실에서 하는 건 공부고 운동장에 나가서 이거는 노는 거고 이게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 노는 거하고 공부하는 게 다 이게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죠. 아이들이 팀을 짜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무슨 갈 수도 있고 집에서 모여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디지털 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그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목표를 잡고 자기들 스스로 목표를 잡는 데 속에서 함께 그러니까 조언자 역할을 해주는 거, 조언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좀 막혔을 때, 아이들이 좀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을 좀 지원해 주거나, 예? 그리고 어떤 막혔을 때 그걸 좀 돌파할 수 있도록 좀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도우미 역할. 선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걸 주입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건 뭡니까? 정해진 답인 거야. 정해진 답을 가져봤자 그건 명시지입니다. 명시지. 명시적인 지식인 거야. 코드화 시킬 수 있는 지식인 거야. 그건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공지능으로 다 된다고요. 예? 지금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플랫폼 경제에서 뒤처졌잖아요. 뒤처졌어요. 예? IT 기술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두주자 중에 한 나라일지 모르겠지만은 플랫폼 사업 모델은 변변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플랫폼 사업 모델도 빨리 쫓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활성화시켜가지고요. 동시에 뭐냐면은 미국 기업들이 못하고 있는 솔루션 단계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이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는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선도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는 K경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지금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21세기 100년은 지금 대학에 들어온 애들이 이미 그러니까 2019년부터요. 2년 전부터 2000년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태어난 애들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걔네들 21세기 100년을 꼬박 살아갈 애들이래요. 지금부터 2030년대, 40년대는 인공지능하고 같이 공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명시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는 것을 거기에 훈련만 받다가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시대 부적응자 되는 거죠. 아이들 끔찍한 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학생들한테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는 기업이 별로 채용을 안 한다고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업가라고 생각을 해봐라. 기업은 여러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채용하지 말래도 채용한다. 근데 여러분을 왜 채용 안 하냐? 돈을 벌어줄 것 같지가 않아서 채용 안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모델에 지금 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그러니까, 예? 신입사원은 소위 젊은 피잖아요. 젊은 피는 뭐냐면 기업의 기존 사업을 하라고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을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앞으로는 다 플랫폼 사업 모델로 바뀝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이미 제조업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제조업은 부가가치에서 밑으로 지금 쳐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가 되게 되면요. 자동차 그 자체는 가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전기차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가 거의 대부분 다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스마트폰을 전화기로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니, 전통적인 제조업 제품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경제는 우리가 과거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러고 간 거예요. 노동력하고 돈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플랫폼 생태계, 소위 말해서 디지털 경제 생태계로 가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역적입니다. 예? 각자가 다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각 경제 주체들마다 생태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요. 이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생태계는 뭐예요? 사업 모델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구글은 구글 사업 모델, 애플은 애플 사업 모델이 있고 다 자기 사업 모델들이 있잖아요. 어디서?
디지털 상에서의 사업 모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각자의 제국들을요. 우리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좋든 싫든 간에요. 거기서 뭐냐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냐면은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업 모델에서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솔루션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율노동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자율노동을. 자기가 흥미 있는 일을 하는데, 집에서 하면 어떻고, 직장에 나가서 하면 어떻고, 무슨 구분이 필요합니까? 흥미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인 거예요. 수입은 뭐냐면 그것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죠. 수입은요, 부수적으로. 그리고 뭐냐면, 가끔가다 뭐냐면은, 자기 팀원들하고 좀 같이 그러니까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협력을 필요할 때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구글에서 이틀은 그러니까 재택근무하고 3일은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협력을 하는 이런 날로 이렇게 짠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 그거 딱 발표하면요, 이게 얘네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제가 딱 알아요. 예?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취업시킬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걔네들이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요, 쟤네들이 지금 이 고민하고 있고 뭘 과제를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짐작이 가요. 예? 지금 이 지금 뭐냐면 솔루션이라는 게 뭐라 썼어요? 지금 구글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줍니다. 그거 가지고 뭐냐면 새로운 걸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어더 배치 사업부의 역할입니다. 찾아내고 뭐냐면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해결해내라 이거죠. 해결해내라 이거예요. 그럼 그거 하려면은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직무에 흥미가 있는 사람을 뽑아내야죠. 직무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직원을 뽑으면요, 자율노동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직원은 감시 안 해도, 그냥 방치해도 그 성과를 만들어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율노동이 가능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자율노동이 가능한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자율노동이 가능한 인재가 많은 나라가 선도국가가 됩니다. 21세기는요. 저는 그게 K경제라고 봐요. 그게 K경제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시간이 제가 오늘 1시간대로 좀 끝내려고 가능하면은, 예? 그리고 못다한 얘기는 토요일 날 Q&A 시간에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좀 생각거리 있어가지고 좀 이제 질문도 좀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하고, 제가 이제 그 대안학교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고요. 또 대학 속의 대학이라고 실험대학을 만들어서도 운영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왜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지금 제조업에 가지고 우리가 한 60년을 먹고 살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거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가 경제 속에서도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 진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업들도 지금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만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전히 지금 반도체, 스마트폰 이거 언제 때 만든 겁니까? 언제 때 사업이에요? 새로운 사업 못 만들고 있잖아요. 개인들 어떻습니까요? 지금 뭐냐면 고용의 위기 속에서, 고용 불안 속에서, 노후도 불안하고, 학생들은 그러니까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되고, 예? 대학에서 배운 거 가지고 창업도 잘 못하겠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 돌파하려면은 사람을 왜 이걸 돌파 못하느냐?
기존의 사업은 다 지금 이제 별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활력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 기존의 경제 활동에 필요로 하는 사람을 계속 거기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합니까요? 예? 기업이든 사람이든 간에 다들 뭘 하고 있습니까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예? 소위 파이어족이 빨리 좀 어떻게 돈을 좀 일확천금 해가지고, 예? 내가 언제까지 일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회는 그러니까 연못에 고여 있는 물과 같은 거예요. 연못에 고여 있는 물과 같이.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식해가지고 돈 벌고 부동산에서 돈 버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결과로 먹고 살 만큼 수입도 생기는 게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각자들 자기들 다 그러니까는 이게 싶은 거.